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 소식 때문에 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12살 소녀한테 백전노장 장군들이 경례를 올리는 장면, 형님들 보셨습니까? 뉴스만 보시면 절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시는 형님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진짜 큰손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판을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뜯어왔습니다. 형님들 대신 제가 다 분석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시면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 팩트입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죽 코트를 걸친 12살 소녀가 저격 소총을 조준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고모 김여정이 같은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고모와 조카가 나란히 총을 겨누는 이 장면,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닙니다. 지금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 섬뜩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아따 형님, 2026년 3월 2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국회 본회의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깜짝 인사가 터졌습니다. 새로 발표된 국무위원 명단을 쭉 훑어보는 순간 이상한 점이 눈에 걸립니다. 15년 동안 권력 실세로 군림하던 김여정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자릿수입니다. 직전 14기 국무위원은 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명으로 4자리나 늘렸습니다. 자리는 넓어졌는데 김여정 의자가 없는 겁니다. 형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 회의실 테이블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 그 넓어진 테이블에도 못 앉게 막은 거예요. 단순한 부서 이동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 테이블에서 의도적으로 쳐낸 겁니다. 거시기 형님,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는지 보시면 더 놀라십니다. 최고검찰소 소장 김철원인데요. 북한 역사 통틀어 검찰수장이 국무위원에 오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혈육을 빼고 그 자리에 사법 권력을 앉혔다는 건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형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피보다 칼이 먼저라는 선언을 대놓고 한 겁니다. 이날 인사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조용원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동시에 겸직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들은 원래 북한 권력 서열 2위 최룡의 것이었거든요. 그 막강한 권력을 조용원이 통째로 물려받은 겁니다. 얼쑤, 여기서 형님들이 드는 의문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를 왜 김여정한테 안 줬느냐, 혈연도 있고 능력도 검증됐는데 말이죠. 김정은이 이걸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명확합니다. 북한의 2인자는 조용원이지 김여정이 아니다. 대내외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터집니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노동당 대회에서 김여정은 당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형님, 한 달 만에 당에서는 올려주고 국가기구에서는 잘라버린 겁니다. 형님네 회사로 치면 직급은 팀장으로 올려줬는데 핵심 프로젝트 회의에는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같은 시기에 조카 김주애는 완전히 반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북한에서 가장 신성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맨 앞줄 정중앙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 현장에서는 아버지 김정은이 즐겨 입던 가죽 점퍼를 물려 입고 직접 권총 사격까지 했어요. 3월에는 군 지휘부가 12살 소녀에게 단독으로 거수 경례를 올리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뭐고? 고작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한테 백전노장 장군들이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아빠 따라 나온 딸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아이의 지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정원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월 국회 보고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와 있고 일부 국가 시책에 직접 의견까지 낸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 겨우 39개월, 3년 남짓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상 4대 세습의 수순이 착착 밟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형님들 주식이랑 부동산의 중요한 얘기인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 리스크는 한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아따 형님, 과거 데이터를 보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쏠 때마다 코스피가 단기 급락했습니다. 평균 낙폭은 약 0.52% 수준, 외국인 기관들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르거든요. 근데 큰손들은 이 순간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씁니다. 형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다들 겁먹고 팔 때 큰손들은 쓸어 담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단순 도발과 다른 구조적 리스크가 겹쳐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건강 악화와 후계 구도 불안정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김정은 현재 체중이 140kg입니다. BMI는 40대 중반의 초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심장마비, 아버지 김정일은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거시기 형님, 3대째 심장이 먼저 멈추는 집안인데 140kg이면 형님도 걱정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료진을 붙여도 유전자한테는 충성심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적 리스크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하나입니다. 단기 충격 종목과 구조적 수혜 종목을 지금부터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단기 충격을 먼저 받는 건 외국인 비중이 높은 대형 수출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외국인이 많이 담은 종목들은 지정학, 불안에 가장 먼저 팔립니다.
반면 구조적 수혜를 보는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형님 북한 후계 구도 불안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이게 방산 예산 증가로 직결됩니다. 방산주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부동산은 군사 긴장, 고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관망세가 강해집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리스크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북한 리스크는 과거에도 항상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따 이것이 실제 사건 발생 전에 시장이 먼저 충격을 반영하고 사건 이후엔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패턴을 모르시면 정작 싸게 살 기회에 패닉 매도를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위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는데도 김여정 의자가 없습니다. 조용원이 2인자로 등극하며 북한 권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둘째, 12살 김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 맨 앞줄, 군 경례 공개, 국정원 후계 내정 판단까지 받으며 세상에 나온 지 39개월 만에 4대 세습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단기 충격과 구조적 기회로 나뉩니다. 방산주 수혜, 수출 대형주 변동성 대비, 접경지역 부동산 관망세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형님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